안녕하세요, 관상맨입니다. 오늘도 툭 치면 탁 나오는 무역실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역 운송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 방법을 하나 잘못 선택하면 비용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납기를 못 맞춰서 거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해상, 항공, 복합 운송의 특징과 차이를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운송을 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 운송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죠. 그만큼 무역 운송에서 핵심이에요. 대량의 중량 화물을 가장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통 유럽까지 가면 빠르면 30일, 늦으면 50일, 60일도 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항공 운송입니다. 빠릅니다. 한국에서 2, 3일이면 늦어도 도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싸요. 해상 운송 대비 한 4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가품이나 긴급 화물, 소량 화물을 쓸 때 많이 쓰이죠. 세 번째, 육상 운송입니다. 도로 운송은 문전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장에서 바이어 창고까지 문 앞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철도 운송은 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합니다. 보통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내륙 같은 운송을 할 때 많이 쓰이죠. 네 번째, 복합 운송입니다. 복합 운송은 2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해상으로는 중국까지 가고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기차로 가고 이런 경우가 특징이죠. 각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해상 운송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해상 운송은 크게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눕니다. 정기선은 컨테이너선이에요. 정해진 항로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 운행합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상선도 정기선사예요.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우리가 그 스케줄에 맞추면 되는 거죠. 정기선은 운임이 안정적이고 선화증권 기회를 발급합니다. 포장된 공산품이나 전자제품, 의류 같은 화물에 적합하죠. 그에 반해 부정기선은 벌크선입니다. 항로와 일정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정기선이 버스나 기차라면 부정기선은 택시라고 보면 돼요. 항로와 일정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화물이 있는 곳에 배가 갑니다. 주로 철강석이나 석탄, 곡물, 원유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날라요. 그리고 FCA가 LCA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FCA는 풀 컨테이너 로드, 컨테이너 하나를 수출자인 제가 모두 다 쓰는 거예요. 보통 물량이 많을 때 쓰죠. LCL은 그에 반해서 여러 화주가 컨테이너를 나눠 쓰는 거예요. 제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이 500kg인데 제가 컨테이너 하나를 빌릴 수 없잖아요. 그때 여러 화주를 모아서 다른 화주들과 함께 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규격은 20피트, 40피트로가 있어요. 보통 20피트에는 한 18톤 정도까지 실리는 것 같아요. 40피트는 한 23, 4톤? 5톤 정도까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공운송과 복합운송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에어웨이빌이에요. 항공운송 서류인데요. BL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BL은 그 자체가 소유권이 가능한 유통증권이에요. 즉 이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어웨이빌은 비유통성 증권이에요. 단순히 화물 수령증입니다. 왜냐하면 항공은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루 이틀이면 도착하는데 서류가 우편으로 오면 화물을 늦게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원본은 3통 발행합니다. 1번은 항공사용, 2번은 수화인용, 3번은 송화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운송입니다. 복합운송은 언제 쓰일까요?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어디로 할까요? 유럽의 내륙지방, 헝가리 이런 데로 수출하는데 보통 독일 함부르크까지 가서 거기서 트랜스퍼에서 육상운송으로 이제 헝가리까지 가는 거예요. 해상운송보다는 빠르고 항공운송보다는 중간 옵션이겠죠. 유럽 물량에서 많이 사용해요. 보통 단일 운임이 적용되고 복합운송증권 MTD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복합운송 활용 사례를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출 운송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수출 운송을 하기 위해선 바이어와 운송 방법을 논의해야 돼요. 해상으로 할지 항공으로 할지. 그 다음에 선적일을 확정하고 중량 부피를 측정하고 포어더 부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관세사한테 수출 신고 필증을 의뢰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을 의뢰하면 내륙 운송을 해서 물건을 선적지로 가져가죠. 그 다음에 출통관하고 선적하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포어더입니다. 우리가 현대상선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직거래를 하기는 매우 어렵죠. 사정상. 그럴 때 화주를 대신해서 운송을 주선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선박 항공 부킹을 하시고 운임 협상 등을 담당하시죠. 여기서 CY와 CFS가 있습니다. CY는 컨테이너 야드, 즉 FCL, CFS는 컨테이너 LCL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CY와 CFS입니다. CY는 컨테이너 야드예요. 즉 FCL 컨테이너 있잖아요. 하나 컨테이너가 모이는 장소예요. CFS는 컨테이너 플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량 화물을 수출할 때 그 소량 화물들을 모으는 곳이에요. CFS에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CY, FCL이 컨테이너로 모이는 곳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카고 컷오프예요. 즉 화물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화물을 CY에 반입해야 선박에 실을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다음 선박을 기다려야 되고 납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 B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선적 BL과 수치식 BL입니다. 선적 BL은 화물이 실제 실린 후에 발행하는 겁니다. BL에 shipped on board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나중에 LC 거래할 때 반드시 이 BL을 보내야 돼요. 수치식 BL은 창고에 화물을 수취했다고 증명으로 발행해주는 BL이에요. 먼저 포워더분이 물건을 회수해서 창고에 넣으면 received BL이라고 적힌 거를 발행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선적이 되면 shipped BL이 되는 거죠. 또 클린 BL과 더티 BL입니다. 클린 BL은 화물이 양호하고 수량이 맞고 화물이 아무 문제 없다고 BL에 아무 문구가 없는 BL이에요. 더티 BL은 뭐냐면 말이 좀 웃긴데 더티한 BL, 즉 내가 싣고자 하는 화물이 불량하거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 문구가 기재된 BL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송수단 선택의 기준, 무겁고 많다. 해상운송, 대량 중량의 화물에 적합하죠. 빠르고 비싸다. 항공운송, 납기가 촉박하거나 고가품일 때 쓰죠. 경로가 복잡하다. 복합운송, 내륙국이거나 여러 운송수단을 연결해야 될 때 사용되겠죠. 그리고 전기선과 부전기선, 포장된 공산품 등은 전기선, 그리고 원자재 등은 부전기선을 사용한다. FCL과 LCL, 컨테이너 하나를 그대로 쓸 거야. FCL. 하지만 나는 화물이 적어 조금만 보낼 거야. 다른 실자들과 화물을 합쳐서 LCL을 씁니다. 자, 오늘의 툭탁 한 줄 정리입니다. 운송은 빠름과 저렴함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물건의 성격과 납기에 맞는 수단을 골라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